오늘은 몇 가지 질의사항 하신 것들을 올리고요. 제 의견을 하나 첨부할 건데, 첫 번째는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코로나가 박멸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세 가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의 추세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이 캔들 차트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라색이요? 분홍색이요? 이 차트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잘 보시면 환율이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갑자기 움직이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죠. 두 번, 세 번 쫙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주가가 급락해요. 주가가 급락합니다. 주가가 급락하죠. 이때는 IMF 때고요. 이때가 IT 버블,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IMF는 국가 부도니까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가 가장 많이 폭락을 합니다. IT 버블 때는 하나의 산업이 붕괴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폭락 정도가 작아요. 근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1차 타겟은 사실은 이제 1350원대, 그러니까 IT 버블 붕괴 시점에 나타났었던 한 고점 수준 정도입니다. 1350원이 아마 넘었었을 건데, 두 번째 타겟은 이제 이게 1600원대, 그러니까 1500 중반 정도 가면 두 번째 타겟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국가부도인데, 이번에는 국가부도의 상황은 거의 제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타겟이 여기고 2차 타겟이 여기인데, 여기에 걸릴지 여기에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들을 여기서 청산할지 여기서 청산할지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이제 여기 JTBC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 이 IMF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고 2009년 글로벌 위기보다 나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서 환율이 1차적인 게 아니고 2차적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가 1600원까지 갔거든요. 1550원 중반대를 넘어갔는데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또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1800 회원국간에 1700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 거라 그랬거든요. 국민소득이 주는 이유는 뭐 아주 단순하죠. 이미 많은 기사들에서 봤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주 만에 1700만이 실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업이 양산되게 되면 이렇게 대규모로, 단순한 게 아니고 급격하게 대규모로 양산이 되고 주변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해지면 일단 실업된 사람이 더 쓸 돈이 없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실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 소득을 못 써요. 아직은 고용 상태에 있지만 실업이 되거나 돈이 확 사라지니까 그런 사람이 돈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다른 영역, 향후에 실업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심리적인 소비 위축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계가 소비를 줄여요. 이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업의 매출이 줄죠.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게 돼요. 그럼 기업은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동 시간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거나 가동 시간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하거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미국은 이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저희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급격하게 실업이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JTBC 기사인데, 현금 확보에 나선 기업들 부동산 주식을 처분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향후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지 않으려면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부동산이 나오겠죠. 상업부동산이 쏟아져 나오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기들의 주식을 샀던 자사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매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시장에 공급 압력으로 쏟아지게 돼요. 이런 공급 압력은 결과적으로 그 해당 자산의 가격을 밑으로 밀어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산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진입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기업이나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투자나 소비의 위축이 가게 돼요. 심리적 위축이. 그러면 이것이 또다시 그 경제가 선순환을 도는 소비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동성을 그냥 단순히 연준에서 공급한다고 해서 기업이나 가게가 단순간에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없던 걸로 하고 과거의 심리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이 지나지 않으면
돼야만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L자로 진행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경기가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이 V자 반등을 얘기했잖아요. 버냉키 전 의장은 V자 반등 얘기했다가 뒤로 물러났고 제롬 파월 V자 반등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향후에 계속 V자 반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은.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연준 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나 혹은 뭐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국가의 경영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무조건 향후에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제롬 파월이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사태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쉽사리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점은 치겠지만 정점은 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거에 붙들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처음엔 이거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이거 미국의 CDC에서 질병안전국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내는 통계인데 자료인데 처음엔 이쪽 지역하고 캘리포니아하고 여기 뉴욕 지역만 이렇게 이제 짙은 색 가장 심한 상태로 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뉴욕주는 주변으로 완전히 전파되고 있고 남부 지역에 이제 이쪽이 아마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 거예요. 이쪽 지역으로도 전파되고 있고 중앙으로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심화가 사방으로 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사망자 중 70% 흑인인데요. 흑인이 70%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가격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흑인들이. 왜냐하면 아프리카 미국인 중 상당수가 청소부, 버스기사, 상점 직원, 간병인들이기 때문에 간병인들 주택 가성이 매우 높아요. 그 집에서 자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해고될 때까지는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고돼서 실업률을 급격히 올린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더 웃긴 건 밑에 보면 더 우스운 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리노이주에서 아프리카계 남성들이 마스크를 쓰고 월마트 갔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몇 년간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 이거 나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흑인들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위험한 건 이거 이제 에포치 타임즈 기사인데 트럼프가 의료보험 미가입자한테 바이러스 치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방안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아직 실행은 안 됐습니다. 전체 미국의 8.5%인 3천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보험회사는 여기 보시면 이제 보험회사는 무료 검사를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미국 완전 자본주의 제도니까 이렇게 사기업한테 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생각이 없어요. 보험회사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할 생각을. 뉴즈큐브의 그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에 있는 한 여성이 검사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4,280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70만 원 나왔는데 이 사람은 4,280만 원을 미국 사람 다 부담해야지만 우리나라는 970만 원 중에 4만 원만 부담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중국처럼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두 번째는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예요. 근데 문제는 의료 시스템도 자본주의화돼 있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공공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이 유럽보다는 약합니다.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전체로 놓고 보면 향후에도 실업이 대규모로 양산되거나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을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의료 약자들한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팽배하게 되지 않으면 아까 흑인 사례처럼 봤듯이 흑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의료비를 못 내니까 파산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거예요. 감염이 되게 되면.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못 둬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또 그러니까 실업이 대규모로 양산되고 이런 악순환의 과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할 수 있는 게 사실 미국 사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면서 철저한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환자가 정점을 치거나 진단자가 사망자가 정점을 치거나 그러니까 속도 증가 속도가 정점을 쳐서 J 커브가 일정 수준 수는 거는 어느 시점에는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처럼 막 확 내려와서 일정 수준 안전 궤도로 쭉 가는 이런 패턴을 잡으려면 최소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미 동영상에서 봤지만 백신 개발이 아무리 빨라봐야 그러니까 천운이 따르면 1년 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문가가 올 겨울에 다시 이제 재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한 걸로 놓고 보면 코로나 사태는 단기간에 없었던 걸로 완전히 잦아들거나 경제활동을 완전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연준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유동성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를 빨리 돌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쉽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그 위험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 같은 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